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냥 줄글로 쭉 쳐져 있는 회의록을 그냥 넣었더니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마인드맵을 만들어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마치 누군가 인터뷰를 하듯이 내용을 정리해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파헤쳐 볼 텐데요. 바로 어제죠. 2025년 7월 23일에 열린 하반기 물류 개선 회의의 내부 회의록입니다. 퇴산 아빠. 안녕하세요. AI 강의하고 있는 퇴산 아빠 신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업무에 진짜 활용할 수 있는 AI 툴들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가장 먼저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걸 정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준비할 때도 이 친구랑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보고서를 써야 될 때도 이 친구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를 가게 되면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툴로 꼽혔던 바로 그 AI, 노트북 LM.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퇴산 아빠. 네, 노트북 LM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AI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글을 쓰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해서 얘가 생성을 해주잖아요. AI 툴들이 뭐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 노트북 LM은 내가 넣어놓은 소스 안에서 그 답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통 AI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가장 적은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가 넣어놓은 소스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또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가장 정확한 것들을 넣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뭐 이메일도 봐야 되고 논문도 봐야 되고 보고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경쟁사 자료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때려 넣으면 얘가 알아서 정리를 쫙 해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인드맵도 쫙 보여주고 내가 질문을 이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치 인터뷰를 하듯이 대화를 하나 만들어줘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툴인데요. 이 툴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산 아빠. 무엇보다 바로 어떻게 쓰는지 봐야겠죠? 제가 그래서 한번 시연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연을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의 화면을 제가 지금 열어놨는데요. 노트북 LM 보면 굉장히 깔끔하죠. 노트북이 있고요. 추천 노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노트북 제가 작성해 놨던 것들이 있고 새 노트 만들기가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가서 보면은 네, 구글 계정에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저는 제미나이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원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프로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노트북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노트북 새로 만들려면 소스를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소스를 업로드 하려면은요, 아이고 제 사진이 나오네. 소스 업로드 눌러보면 업로드 파일을 선택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고요. 지원되는 형식이 PDF, 텍스트, 마크다운, 오디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워포인트나 엑셀 자료를 넣고 싶다면 PDF로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넣을 만한 툴은 PDF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텍스트를 붙여넣기에 들어가 보면 복사된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된 텍스트를 넣는데 50만 단어까지 넣으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를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URL 뭐 링크들을 넣어놓으면 그것도 알아서 읽어갖고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소스 업로드에 보면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해서 웹사이트나 유튜브 요약까지도 가능하니까 내가 필요한 거에 맞춰갖고 쭉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럼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회의록을 한번 정리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회의록을 보면은 주제가 어떻고 김민수 팀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박지영 과장님, 이정우 대리님들이 각각 하나씩 했던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직 회의록의 요약이나 이런 거 못한 상태예요. 그냥 이 상태로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삽입을 눌러보면 네, 하반기 물류 개선 회의에 대한 것들의 소스가 들어갔고 해당 문서는 뭐입니다 라고 정리를 한번 쭉 해줘요. 그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브리핑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누가 어떤 말 했지만 쭉 나와 있잖아요. 브리핑 문서를 만들어 보면 네, 소스 한 개를 기반으로 생성 중이라고 하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회의 개요나 목적 그리고 상반기 물류 운영 지표의 문제점 분석 하반기 물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및 실행 계획 이런 것들 그리고 결론 및 향후 계획까지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넣기만 해도 알아서 요약을 해주고 브리핑 문서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포인트들이 되는 걸 좀 보고 싶어요. 그럼 마인드맵을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인드맵이 생성 중이고요. 클릭을 한번 해보면 회의 개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상반기 운영 지표에 대한 것들, 평균 배송 소요일이 1.82일로 단축이 됐대요. 그걸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줍니다. 네, 내용들 우리가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쭉 뽑아오고요. 거기 보면 1번, 2번 붙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1번에 들어가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소스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도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던 소스 안에서 답을 찾아주다 보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면은 평범한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심층 대화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생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갖고 다른 것들 시연하면서 이 대화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해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정리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새 노트를 만들어서. 네, 제가 방대한 자료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문들을 잘 찾아봐요. 논문은 컨센서스에서 좀 찾아보게 되는데 컨센서스에서 논문을 찾다가 되게 재밌는 논문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영어로 된 논문이고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낙록업의 신입사원 온보딩에 대한 교육인데 재밌어갖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소스를 업로드 해볼게요. 네, 영어로 된 논문입니다. 제가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보기도 힘드네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소스 요약 가이드가 나올 뿐만 아니라 낙록업계에서 숙련된 노동력 부족과 높은 이직률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해 있습니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쭉 한번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딱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에 또 들어가 볼게요. 네, 마인드맵에 들어가 보면 낙농장 신입 직원 온보딩 개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온보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입 적응의 3요소? 이건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입 적용은 이런 거구나 라고 나옵니다. 역할의 명확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수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스는 어디서 왔나 보니까 여기 2번 소스에서 왔구나 라고 보이지는데 요 소스에 번호가 붙어 있는 거는 이 자료에서 조금 구분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 구분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유튜브도 넣어 놓으면 유튜브도 알아서 쫙 요약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AI 강의가 요즘 많이 있다 보니까 오픈 AI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다 여기다가 때려 놓고서 봐요. 그래서 오픈 AI 영상들의 유튜브 링크를 한번 달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픈 AI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픈 AI에서 샘 얼트만이 뭔가 테드에서 발표한 게 있네요. 이렇게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노트북 LM에 가서 새 노트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삽입을 눌러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영어 유튜브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할 수 있죠. 이제 AI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챗GPT의 성장이 궁금해요. 주건 이용자 5억 명이 돌파했대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공된 출처에 따르면 이렇게 하고 전례 없는 속도가 이제 로켓처럼 급상승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볼 수 있어요. 물론 유튜브 요약해주는 릴리스라는 AI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그래서 향후 AI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데? 그럼 이 소스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얘가 답을 줄 거예요. 네, 오픈AI는 뛰어난 새 모델을 계속 출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라나 챗GPT 4.5에 내장된 지능 덕분에 가능하다. 이런 거 나오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거 AGI. 네, 초지능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용의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대산.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AI 오버뷰 완성이 됐네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냥 줄글로 쭉 쳐져 있는
회의록을 그냥 넣었더니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마인드맵을 만들어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마치 누군가 인터뷰를 하듯이 내용을 정리해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파헤쳐 볼 텐데요. 바로 어제죠. 2025년 7월 23일에 열린 하반기 물류 개선 회의의 내부 회의록입니다. 상반기 운영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또 하반기 개선 방향을 찾으려는 그런 자리였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 속뜻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회의록을 보면요. 단순히 문제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의 핵심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갈 수 있어요. 이때 이거 보고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고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또 새 노트를 만들고요. 네. 스마트 공조 플랫폼 개발 사업 연구 개발 제안서라는 걸 제가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소스에는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 제안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이거 좋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예요. 결국 내가 쓴 제안서 안에, 내가 쓴 보고서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고할 때 어떤 게 가장 걱정이 됐냐면 사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보고서를 가져가서 구두 보고를 할 때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구두 보고를 할 때 가장 쓸만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본부장님에게 보고할 건데 예상 질문과 답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것저것 끼지 않고 이 순수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질문과 답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 사업의 정식 명칭과 총 연구 개발 기간 그리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이런 것들 나오고요. 네, 왜 이 스마트 공조 플랫폼 사업이 필요한가?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이런 것들 정리해 볼 수 있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연구 개발하며 어떤 핵심 기술들을 활용할 예정입니까? 라는 식으로 내가 질문과 질의응답을 다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끝나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 무언가 구두 보고를 하게 될 때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직장 생활 할 때 이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2개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텍스트에 제가 회의록들 2개를 한번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 프로젝트라는 거를 한번 제가 여기다 넣어 볼게요. 네, 하나를 넣고 추가해서 또 하나 넣어줘요. 2번의 정례 회의를 했던 것들을 같이 넣어주면 이 소스를 기반으로 2가지를 합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2개의 회의록을 합쳐서 설명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7월 7일 주요 내용, 7월 14일 주요 내용.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거를 해줍니다. 이게 제가 보고서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넣어놓고 그거를 요약해서 볼 수 있고 그 요약한 거를 심층 대화로 만들어서 들어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학습이 쫙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되게 약간 좀 찌질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슬라이드 만들면 이제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싹 돼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늦어요. 그래서 제 교환을 한번 넣어보고 그 교환을 기준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좀 심층 대화로 한 번 더 듣고 가니까 굉장히 강의할 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8시간 동안 AI 교육을 진행을 했던 건이 있어갖고 그 소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페이지로는 200페이지가 넘는 교환이고요. 교환이 들어오면 요거는 어떤 것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는 설명을 쭉 해주죠. 네, 소스를 보면은 굉장히 긴 소스입니다. 네, 네, 제 교환의 정보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브리핑 문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강의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나왔네요. 네, 강사 소개 나오고요. 네, 제 이력도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AI의 진실 혹은 거짓, AI 도입의 필요성, 사례,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좋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상 질문과 답을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FAQ라고 있어요. 제 교환을 기준으로 FAQ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졌네요. 네, 실전 역량 강화 FAQ. 네, AI 모델 특히 챗GPT는 항상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나요? 아니요. 네. 효과적인 프롬프트는 무엇이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나요? 라는 것처럼 이거에 대한 FAQ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제가 강의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을 여기서 준비를 해서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심층 대화 분석까지 생성을 해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거를 강의 가기 전에 한번 꼭 듣고 가요. 그러면 이미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요약본까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FAQ, 마인드맵 그리고 브리핑 문서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대화를 생성해서 그 인터뷰까지 듣고 가니까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보고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거 꼭 사용하셔가지고 보고의 왕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마지막 시연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이 노트북 LM이 잘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엑셀 파일을 이미 PDF로 한번 변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가 있다면 그냥 PDF로 변환하고 노트북 LM에 때려 넣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소스를 업로드합니다.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도 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엑셀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런 데이터예요. 라인, 담당자, 생산 수량, 분량률, 분량에 대한 어떤 생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요 제공된 데이터는 요렇대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알려줘.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의 역할을 노트북 LM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제공된 데이터에 따르면 분석 기간 동안 몇 개를 했고 총 분량 수량은 이렇대요. 최저 분량률이 0% 기록된 부분이 있고요. 네, 라인별 성과에 대한 내용들 분석해주고 담당자별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해줍니다. 가장 낮은 분량률을 보인 담당자 우수 인력인 거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것들 분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제언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엑셀 데이터를 만지고 뭘 해서 해야 됐다면 그냥 노트북 LM만 있으면 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노트북 LM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노트북 LM 여러분 정말 쓸만합니다. 거기다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창의력 모든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노트북 LM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써보세요. 여러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대산 아빠. 이렇게 하다가 양방향을 눌러줍니다. Welcome to the deep dive. Today we're 이제 참여를 taking 누르는 the 거예요. steering wheel of a major electronics company. Oh, wait. Someone wants to join. Hey, go for it. How can I success this project? That is a fantastic, crucial question. Absolutely. When we talk about successing a project like this, 자, 먼저 제가 데이터셋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제가 잘 쓰는 데이터이긴 한데요. 삼성전자 제품 판매 현황을 페이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와중에 인포그래픽이 먼저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셋만 넣었거든요. 어떤 인포그래픽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네, 와, 삼성전자 2025년 2분기 판매 실적 대시보드 해서요. 대산 안녕하세요. AI 강의하고 있는 퇴산아빠 신주일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노트북 LM 신규 업데이트 완전 정복 편입니다. 이 노트북 LM 하면은 기존에도 잘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전에 저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서 노트북 LM의 기존의 기능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신규 업데이트만 한번 모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진짜 흥분해서 찍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 노트북 LM의 업데이트가 정말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PPT 하나 만들려면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우리가 디자인도 하고 내용도 뭐 들어갈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노트북 LM이 한 번에 다 해결해줘요. 그리고 어떤 정보의 정리가 필요해요. 그럼 인포그래피로 바로 만들어주고요. 내가 보고 있던 보고서에서 데이터만 추출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스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이 노트북 LM의 업데이트 사항 제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대산
제가 15년 정도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으세요? 바로 보고서를 만들고 또 PPT를 만들고 시각화자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이 노트북 LM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원클릭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 업데이트 사항을 5가지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시연까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셋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또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되게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에서 준 어떤 문서들이 조금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LM을 통해서 한 방에 정리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노트북 LM 최신 업데이트 기능들을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요. 소스가 확장됐습니다. 모든 자료가 하나로 좀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스들이 업데이트 됐어요. 그거는 제가 업로드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클릭으로요. 인포그래픽이 생성이 됩니다. 전 이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또 어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항상 정리가 되지 않았던 원페이지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 주거든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슬라이드 자료를 한 방에 만드는지. 이게 나노바나나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재미나이가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상황들이 노트북 LM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어떤 문서를 보시다가 이거 데이터셋만 좀 내가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데이터를 추출해줘요. 진짜 요즘 너무 바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오버뷰 또 영상이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문구들을 넣어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끼어들기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한국어는 안 되긴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제가 데이터셋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제가 잘 쓰는 데이터이긴 한데요. 삼성전자 제품 판매 현황을 페이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더 아이디, 오더 데이트, 커스터머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판매 수량, 세일즈 채널, 인플루언서 소스, 그 다음에 캠페인 아이디 등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복합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판매 기록에서는 가격을 내가 총 매출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품 정보에서 이 데이터를 끌고 와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노트북 LM에서 한 방에 처리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보고서 내용 하나도 없이 이 데이터셋 하나만으로 바로 보고서가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꾸며서 이야기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이제 전혀 없어진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트북 LM에 들어가서요. 새 노트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업로드할 때 지금 보시면은 소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엑셀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옮겨 놓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요. 네, 삼성전자 제품 판매 현황 보이시죠? 이거 그대로 더블 클릭하면 노트북 LM에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입니다 라고 해서 소스에 대한 정리 쭉 나오죠.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모델과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무엇이 업데이트 됐냐? 바로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자료, 그 다음에 데이터 표 등을 이제 만들어주게 된 거죠. 제가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인포그래픽에 들어가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언어, 가로, 세로, 정사각형, 간결하게 표준 상세,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인포그래픽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뛰어난지 보기 위해서 어떠한 프롬프트도 넣지 않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국어로 하고요. 가로가 필요하고요. 표준 내에서 한번 생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이어서 이 데이터를 또 보고해야 되잖아요. 보고할 때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슬라이드는 굉장히 특이해졌더라고요. 먼저 자세한 자료 형태로 나오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요, 발표자 슬라이드로 해서 슬라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자세한 자료를 한번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발표자 슬라이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슬라이드 자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인포그래픽까지 생성이 되고 있네요. 결과 나오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그냥 데이터만 넣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뷰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AI 오디오 오버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AI 오디오 오버뷰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심층 요약
분석을 하는데 결국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비평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 데이터에 대한 자신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비평을 클릭을 하고요. 네, 호스트가 어떤 에피소드에 집중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영어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설명하는 와중에 인포그래픽이 먼저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 셋만 넣었거든요. 어떤 인포그래픽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네, 와, 삼성전자 2025년 2분기 판매 실적 대시보드 해서요. 네, 온라인 3대 채널 해가지고 어디가 지금 가장 판매 실적이 좋은지에 대한 이미지 나오고요. 그 다음 베스트셀러 제품 및 고객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 나오고 어떤 것들이 광고 캠페인 전환율이 높아졌는지 그리고 누가 가장 구매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되는 인포그래픽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 셋만 넣었을 뿐인데요. 자, 그럼 슬라이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네, 슬라이드 완성돼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디테일합니다. 2025년 2분기 판매 성과 분석 및 성장 전략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제안이 나오고요. 훨씬 더 디테일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지 PT에 다 녹여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어떤 하나의 오버뷰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 대비 7월이 훨씬 더 올라가 있다는 내용 나오고요. 온라인 채널이 전체 판매량의 92%를 차지했고 쿠팡과 네이버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라고 해서 차트를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죠.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판매량은 쿠팡이 주도했으나 이익 기여도는 자사몰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높았습니다 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포도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채널별 주력 판매 제품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라고 해서 구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게 있으니까 발표를 하면서 이거 보고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고객들이 우리의 핵심 고객인지 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까지 표현을 해주네요.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데이터가 증명하는 성공 공식을 기반으로 3분기에는 어떤 걸 집중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재현도 각각 디테일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분기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까지 됩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만 올려놨는데 이거 몇 번 얘기하죠. 이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너무 좋아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노트북 LM 지금 당장 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디오 오버뷰가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영어로 세팅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양방향으로 끼어들기가 가능합니다. 영어에서는. 한번 볼까요? Welcome to the deep dive. Today, we're taking the steering wheel of a major electronics company and driving straight into 자, their 이렇게 sales 하다가 engine room. 양방향을 눌러줍니다. Welcome to the deep dive. Today, we're 이제 참여를 taking 누르는 the 거예요. steering wheel of a major electronics company. Oh, wait. Someone wants to join. Hey, go for it. How can I success this project? That is a fantastic, crucial question. Absolutely. When we talk about successing a project like this, we mean turning data into a strategy. For this particular project, which is about analyzing sales 이런 것처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가 이 오디오 오버뷰 만들어 놓은 거에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어는 아직 미지원입니다. 곧 지원될 걸로 기대하면서 이런 기능도 추가됐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설정할 때는요, 사실은 세팅이 들어가서 출력 언어를 영어로 세팅하신 다음에 영어로 출력해 주시면 이렇게 끼어들기도 가능하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원 교육 방식 개선 제안서라고 하는 이런 제안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제안서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또 PPT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그냥 노트북 LM에 얹혀보는 거예요. 똑같이 소스에 들어가서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1.6억의 분기 손실을 271%의 ROI로 전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PT를 바로 만들어 줍니다. 문제, 솔루션, 기대, 효과까지요. 제가 보고서에 넣어놓은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야, 이렇대요. 그 다음에 핵심 솔루션.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런 가시적 성과까지 정확하게 표로 나오네요. 네, 진짜 그냥 보고서 있는 거 노트북 LM에 얹혀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노트북 LM은 보안성까지 확보가 되죠. 우리가 보통 챗GPT에서 임시 채팅을 켜고 하면 데이터가 업로드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노트북 LM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넣어놓은 소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갔던 것 중에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데이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만 쭉 뽑혀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LM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산출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정말 어마어마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시연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면, 네, 제가 사실은 이제 학부형이 돼요. 그래서 학부형으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서류들을 주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조금 문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서류를 우리 아이 입학 전에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노트북 LM에 이 각각의 페이지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노트북 LM에 그냥 다 얹혀봤어요. 제가 좀 정리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거를 노트북 LM에 얹혀서 어떻게 했냐면, 네, 이렇게 저희 아이가 가는 초등학교에 이알림이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위탁 동의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주는데, 이 정리한 거를 그냥 단순히 그 내용만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 초등학교의 첫걸음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완벽 가이드 나오고요. 네, 이 정보를 가지고 이런 환영 인사도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등교식에는, 그 다음에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취약 아동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 그리고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 준비물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보여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편하게 정리할 수 있었겠어요. 입학 전에 우리 아이가 생활을 어떻게 습관을 길러야 되는지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학교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학부형이니까요. 아이가 잘 크길 바라면서 1학년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쫙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과후 활동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방과후 돌보미 프로그램 신청 방법 안내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제가 사실 이 두 가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첫걸음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궁금한 것들,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진 찍은 다음에 노트북 LM에 얹히고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서 보세요. 자, 이러면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노트북 LM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업데이트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소스가 확장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됩니다. 아직은 엑셀은 안 되지만 그건 스프레드시트로 치환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클릭으로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덱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지금 현재의 파일들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슬라이드 덱으로 그리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그냥 데이터도요. 그리고 데이터표를 만들어주죠. 기존에 있었던 문서에서 데이터표를 추출해서 만들어주는 형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오버뷰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만 시연을 보여드렸지만 사실 거기에 내가 어떤 초점을 맞추고 싶어 라는 것들을 프롬프트로 주시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내용들을 오디오 오버뷰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만드시면 이렇게 끼어들기도 가능한데, 요거 구글에서 보고 있다면 한국어도 빨리 업데이트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노트북 LM 신규 업데이트 사항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대산 아빠. 또 재미난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카툰 스타일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팝 코믹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팝 코믹스. 약간 폭발하는 느낌 보이시나요? 자, 이게 제가 만든 노트북 LM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이 웹앱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산 안녕하세요. AI 강의하고 있는 퇴산아빠 신주일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진짜 요청이 많았던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노트북 LM으로 슬라이드 만들 때 디자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이 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기존에 노트북 LM 어떻게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위에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슬라이드 디자인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트북 LM 슬라이드 기능 정말 혁신적이죠. 근데 막상 써보면 디자인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100가지 디자인 템플릿을 담은 노트북 LM 비주얼 웹앱을 만들었습니다. 프롬프트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끝이에요. 오늘 이걸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해주세요. 대산 아빠. 자, 이게 제가 만든 노트북 LM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보시면 100가지 스타일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심플, 모던, 비즈니스, 럭셔리, 레트로, 크리에이티브, 학술, 그리고 재밌는 것들까지. 사용법은 정말 간단하고요. 원하는 스타일을 클릭해서 프롬프트 복사해서 노트북 LM에 넣으면 끝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미니멀 스타일이에요. 애플 키노트 무인양품 같은 느낌이죠. 여백이 60% 이상, 요소는 3개 이하.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자, 먼저 미니멀 젠을 제가 한번 클릭해 보면은요. 이렇게 노트북 LM의 슬라이드 디자인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할에 대한 거, 스타일, 카테고리 해놨고요. 제가 컬러 시스템들을 프롬프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서 노트북 LM이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드와 레퍼런스에 대한 것들을 줬고요. 그리고 디자인 특성, 그리고 텍스처, 그리고 레이아웃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주어줬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노트북 LM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 LM을 키고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보고서인데요. 오닉스 비전이라는 가상의 회사를 세워서 갤럭시 Z 폴드 케이스 베트남 사업 진출 계획서를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한번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대로 복사해서 텍스트 붙여 넣고요. 삽입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자료에서 연필 모양 있죠? 연필 모양 들어가신 다음에 만들려는 슬라이드 자료 설명에 이 프롬프트를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생성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미니멀 젠한 스타일이 나올까요? 제가 요거 시간 관계상 미리 한번 다 만들어 놔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니멀 젠 스타일로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요청한 대로 깔끔하고 애플 키노트와 무인양품 같은 느낌의 스타일 나왔나요?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노트북 LM을 쓰다 보면은요. 정말 중구난방으로 디자인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어떤가요? 우리가 깔끔한 PT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은 템플릿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스타트업 피치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역할 줬고요. 스타일 명확하게 줬고요. 컬러 시스템들 제가 다 세팅해 놨습니다. 그리고 폰트까지 세팅해 놨고요. 그 다음에 무드와 레퍼런스에 대한 거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의 특성, 텍스처, 레이아웃 가이드까지 넣어 놨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노트북 LM으로 또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스타트업 피치 디자인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확실히 숫자가 임팩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앞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임팩트 있게 나와야지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타트업 피치 스타일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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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요. 지금 보시면 똑같이 노트북 LM에 슬라이드를 만들게 시켰는데 지금 전혀 다른 스타일로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세 번째는요, 학술 논문 스타일이에요. 대학원생분들 그리고 연구자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학술에 들어가서 학술 논문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제가 프롬프팅을 했고요. 컬러 시스템, 무드 레퍼런스, 그래서 하버드 논문을 한번 따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특성 줬고요. 텍스처, 아이보리 종이 느낌을 줬는데 그게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실제로 한번 볼까요? 네, 학술 논문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느낌이면 교수님도 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회 발표, 졸업 논문 발표할 때 이런 스타일로 발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도 전혀 다른 스타일로 나오게 되네요. 네, 이런 요소들 해서 정말 학술적인 자료들처럼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템플릿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재미난 요소들도 한번 제가 넣어놔 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 네 번째는요, 분위기를 확 바꾼 스타일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레트로에 가서 신스웨이브 스타일을 한번 줘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마이애미 바이스, 스트레인저 띵스 같은 느낌이에요. 보시면은요, 네온 핑크 시안을 좀 줘봤습니다. 선색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크롬 텍스트, 야자수 그리드 이런 것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VHS 노이즈를 좀 줘봤습니다.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이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놨거든요. 자, 이걸 그대로 노트북 LM에 또 슬라이드를 만들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전혀 다른 느낌의 재미난 슬라이드가 구성이 되죠. 네, 재밌네요. 보자마자. 네, 이런 느낌. 재미난 PT를 발표해야 될 때 이런 거 한번 섞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온 사인. 제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트북 LM이 프롬프팅만 제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슬라이드를 다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또 재미난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카툰 스타일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팝 코믹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카테고리 카툰을 좀 줘봤고요. 마블 코믹스 스타일의 만화책 스타일을 만들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디자인 특성은 하프톤 패턴, 말풍선, 액션 라인, 원색의 검은색 정도를 넣어줬고요. 텍스처 좋고 레이아웃 구도 좋습니다. 폭발하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좀 해봤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팝 코믹스. 약간 폭발하는 느낌 보이시나요? 이렇게 프롬프팅을 제대로 반영하는 게 진짜 노트북 LM의 퀄리티가 너무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붐 이런 느낌.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 무언가 딱딱한 발표 주제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야 되고 재미있게 풀고 싶을 때 바로 카툰 스타일로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청중들의 집중도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잠깐 보면은요. 오, 너무 재밌네요. 프리미엄 시장의 빈틈, 목표 시장 정밀 타격. 네, 정말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카툰에 보면 클레이 3D 스타일 있었거든요. 클레이 3D 스타일 하니까 어린이들한테 무언가 이야기를 해줄 때 참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요. 네, 와. 진짜 제가 프롬프팅해서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대산 아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100가지 템플릿 중에 5개에서 6개 사이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어떠셨나요? 정말 쓸만하지 않나요? 오늘 이 웹앱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받으시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신 다음에 지금 나오는 리얼리더십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퇴사한 아빠 팔로우 하신 다음에 이렇게 꼭 보내주세요. 노트북 LM 템플릿 요청합니다 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이거다 싶으셨으면 바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아주 유용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또 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대산 아빠. PDF 슬라이드 리무버에 들어가서요. 제가 만들었던 그냥 노트북 LM 파일 있잖아요. 그걸 그냥 업로드 해줍니다. 네, 드래그 앤 드롭 되고요. 네, 다운 받아 보니까 워터마크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는 사이트 어디 있냐고요? 태산 아빠. 안녕하세요. AI 강의하고 있는 태산 아빠 신주일입니다. 안녕. 오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퇴사한 아빠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 불과 2달 전에 5,000명 수준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노트북 LM으로 흥했으니까요. 노트북 LM으로 한번 종지부를 빡 찍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노트북 LM 슬라이드 만드시다 보면은 약간 거슬리는 거 있지 않으셨어요? 바로 노트북 LM 워터마크가 찍혀 있잖아요. 그 워터마크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만 살짝 잘라내서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사이트를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노트북 LM으로 만든 슬라이드 지금 꺼내 놓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노트북 LM 마크가 빡 박혀 있죠. 이런 것들이 참 지워지면은 진짜 내가 만든 슬라이드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노트북 LM 마크 딱 찍혀 있으면 괜히 성의 없이 만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이트냐면요.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노트북 LM 비디오 워터마크 리무버라고요. 여기다가 그냥 내가 만들었던 노트북 LM 얹혀주시면요. 바로 삭제가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PDF 슬라이드 리무버에 들어가서요. 제가 만들었던 그냥 노트북 LM 파일 있잖아요. 그걸 그냥 업로드 해줍니다. 네, 드래그 앤 드롭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퀄리티를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를 저는 프로로 한번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리무빙 워터마크를 눌러주면 짜라란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네, 다운 받아보니까 워터마크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는 사이트 어디 있냐고요? 네, 제가 이 영상은 뭐 메일 주시거나 이러실 필요 없이 더보기란에 이 사이트 링크 첨부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 10개 정도 넣어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문제없이 잘 진행되더라고요. 무료로 쓸 수 있는 툴입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AI 세계는 정말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무료로 쓰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약간 배경이 있으니까 조금 잘 지워지나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다운 받아 볼게요. 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지워지네요.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살짝 티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사이트의 특징은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비디오 리무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 LM으로 만들었던 비디오가 하나 있거든요. 네, 보다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노트북 LM 워터마크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워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완성이 됐네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영상이라서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오, 네. 지금 노트북 LM 마크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북 LM 워터마크 지울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1만 구독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1만 구독자 축하한다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너무 기쁘게 영상 계속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시대, 제대로 AI 활용하는 방법 태산 아빠가 알려드립니다. 저희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태산 아빠. 네, 다음에는요. 크리에이티브 항목에 가서요. 카툰 비즈니스 스타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진짜 만화 같죠? 이런 거 사내 메신저, 슬랙 같은 데다 올리시면 반응이 진짜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인포그래픽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차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통계에 들어가서 도넛 차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케팅 예산 비율, 시장 점유율, 설문 결과, 퍼센트가 들어가는 데에는 이런 스타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산 아빠. 안녕하세요. AI 강의하고 있는 태산 아빠 신주일입니다. 안녕. 지난번에 노트북 LM 슬라이드 디자인 프롬프트 배포했었죠? 그 이후로 댓글이랑 DM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선별해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인포그래픽 버전은 없나요? 데이터 시각화 프롬프트도 해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트북 LM 인포그래픽 디자인 프롬프트 200개. 웹앱으로 만들어서 오늘도 무료로 배포하려고 하고요. 받는 방법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난번 슬라이드 디자인 프롬프트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 디자인은 텍스트 중심의 발표 자료 레이아웃이었다면 인포그래픽은 데이터와 정보를 시각적으로 한 번에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차트, 타임라인, 비교표, 프로세스, 플로우 이런 것들이요. 숫자나 흐름이 있는 정보를 한 장의 이미지로 전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2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구성했습니다. 총 200개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AI 교육 컨설팅하는 리얼리더십이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요. 기업에 AI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란에 교육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요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태산 자, 그럼 어떻게 웹앱이 구성됐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200개의 인포그래픽 디자인들이 썸네일로 쭉 깔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청이 진짜 많았던 게 썸네일이에요. 텍스트 목록만 보고는 어떤 디자인인지 모르겠다, 미리 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으셨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각 스타일마다 레이아웃이랑 색감을 미리 좀 볼 수 있도록 썸네일을 좀 업데이트 했습니다. 실제로 노트북 LM의 결과물은 아니고 프리뷰 개념인데 이게 내가 원하는 느낌이다 하고 바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썸네일에서 바로 실제 이미지를 생성해 주면 안 되냐 라는 질문도 있으셨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API 연결해서 생성할 때마다 제가 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추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료니까요.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썸네일 자체를 최대한 실제 레이아웃에 가깝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에 카테고리 필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통계, 비교 분석, 타임라인, 프로세스, 비즈니스, 교육, 테크, 라이프, 산업, 공공, 여행, 레저, 종교, 그리고 크리에이티브까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도 가능하게끔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럼 스타일을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여기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되는데 이거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보면은요, 첫 번째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가로, 세로, 정사각형, 세부 정보 수준을 간결하게, 표준, 상세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건 노트북 LM의 세팅과 동일하게 지금 맞춰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할 때마다 프롬프팅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하시면 안 되고요. 노트북 LM에 들어가셔서 인포그래픽을 만드실 때 여기서 세팅하신 거를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올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방향 선택과 세부 정보를 이제 조합하게 되면 3 곱하기 3이니까요. 9개의 변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200개 곱하기 9개여서 사실상 1800개의 프롬프트인 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시고 내려가셔서 프롬프트 복사하셔서 바로 노트북 LM에 가셔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타임라인 카테고리의 마일스톤 스타일입니다. 네, 마일스톤 스타일에 좀 들어가 보시면은요, 프로젝트 히스토리나 회사 연역처럼 핵심 시점을 강조해야 할 때 쓰는 레이아웃이에요. 이 프롬프트에서 제가 신경 쓴 건 각 포인트가 단순한 점이 아니라 독립된 카드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축 위에 버전 태그가 올라간 느낌으로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 일이 있었구나가 한눈에 들어오게끔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프롬프팅 한 거 보시면은요, 마일스톤 그래픽에서 제가 가로를 체크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 체크하면 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컬러에서 배경, 그 다음에 보조, 폰트 등을 좀 설정했고요. 무드 선택했고, 레이아웃을 제가 굉장히 명확하게 줬어요. 그리고 정보의 밀도. 만약에 정보의 밀도가 지금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상세를 클릭하게 되면 상세한 버전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에 맞춰가지고 선택해서 프롬프트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마일스톤 스타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소스를 넣어놨냐면 지금 노트북 LM 시연할 때마다 계속 쓰는 소스인데 오닉스 비전 갤럭시 Z 폴드 7 케이스 베트남 진출 신사업 기획서 이거 계속 쓰고 있죠. 이걸 그대로 소스에 얹혀놓은 상황이고요. 자세한 노트북 LM 사용 방법은 제가 지금 영상 위에 띄워놨거든요. 그걸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스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요, 인포그래픽에 가서 연필 모양 누르고 그 상태에서 지금 복사한 프롬프트를 그냥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을 눌러봤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네, 마일스톤이 딱 시각적으로 보이나요, 여러분? 그래서 시각적으로 딱 끊어지면서도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마일스톤 형태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프로세스에 가서 단계별 화살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나 절차를 설명할 때 가장 직관적인 형태가 스텝 1, 2, 3, 4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큰 번호와 함께 화살표로 연결되는 구조인데 이 프롬프트에서 중요하게 잡은 건 각 단계의 크기가 동일하게 설정했거든요. 특정 단계가 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가? 라는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인포그래픽은 전체 흐름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신입사원 온보딩, 제품 개발 과정, 요리 레시피 단계가 있는 건 이 스타일로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요, 비교 분석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VS 대결 스타일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가장 강력한 스타일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좀 비교가 좀 명확하게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요. 이런 형태로 뭔가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VS 대결 스타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포그래픽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차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통계에 들어가서 도넛 차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도넛 차트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나 점유율을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인 레이아웃이에요. 파이 차트랑 뭐가 다르냐면 가운데가 좀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 수치가 크게 나올 거예요. 뭐 35% 뭐 이런 것처럼요. 도넛 한가운데 딱 박혀 있으면 그 숫자가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또 우측 범례까지 깔끔하게 배치해서 세부 항목도 한눈에 보이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케팅 예산 비율, 시장 점유율, 설문 결과, 퍼센트가 들어가는 데에는 이런 스타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인포그래픽은 뭐 슬라이드처럼 쭉쭉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다를 보여드리니까요. 하나씩 딱딱딱 이런 느낌이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요, 크리에이티브 항목에 가서요, 카툰 비즈니스 스타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이 항상 깔끔하고 진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은 비즈니스 내용인데 만화적 감성을 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두꺼운 아웃라인, 말풍선의 느낌, 그리고 따뜻한 컬러톤을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내 뉴스레터, 팀 회고, 오렌지 미팅 자료 뭐 이런 것들 딱딱하지 않게 전달하고 싶을 때 진짜 좋아요. 네, 보세요. 진짜 만화 같죠? 이런 거 사내 메신저, 슬랙 같은 데다 올리시면 반응이 진짜 좋을 겁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역시 크리에이티브 카테고리에서 네온 데이터 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요. 테크 관련 데이터, 게임 통계, 아니면 SNS에서 눈길을 끄는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 추천합니다. 네, 일곱 번째도 크리에이티브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팝아트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팝아트 느낌 확실히 나나요? 자, 지금 이렇게 노트북 LM의 인포그래픽도 슬라이드 디자인처럼 조율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요. 이번에 여덟 번째입니다. 타임라인 카테고리에서 이번엔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 해요. 세로 버전으로요. 타임라인 카테고리에 가시면 세로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같은 타임라인이라도 세로로 하면 모바일에서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방향 선택에 세로로 만들면요. 세로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세로 타임라인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가로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보여줄 건지에 따라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프롬프트 생성기에서 세로 방향 선택하시고요. 프롬프트 뽑으신 다음에 노트북 LM에서도 세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크리에이티브 카테고리에 이번에 정사각형 1대1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칠판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사각형 만들어 주고요. 지금 프롬프트 바뀌죠? 네, 어떤가요? 스타일 하나만 바꿔도 같은 정보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디자인 프롬프트의 힘이죠. 대산 아빠. 네, 여러분 지금 쭉 시연했던 거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보여드린 건요 200개 중에 9개만 골라본 겁니다. 직접 들어가서 하나씩 돌려보시면 오,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래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인포 200 요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세요. 이메일은 realleadership@naver.com이고요. 인스타그램은 @퇴사한아빠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실 때는 꼭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요. 팔로우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발송 시스템이라서요. 인포 200 요청합니다. 이 문구 그대로 오타 없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몇 가지 참고사항을 좀 전달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네이버 메일 발송이 하루에 500건만 가능해서 요청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순서대로 반드시 보내드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받으신 링크는 PC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받으신 링크는 본인의 학습용으로만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커뮤니티에 링크를 올리시거나 강의 자료로 직접 활용하시는 건 삼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요 링크보다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계속 이런 컨텐츠 만들 힘이 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슬라이드 디자인 프롬프트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도 바로 쓸 수 있는 AI 활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퇴사한 아빠 신주일이었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퇴산.